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혼자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35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한 3만 3천 명대 약간 줄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1000명대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사망자 수도 251명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지난주였죠. 지난주 기준상으로 한 2, 3주 정도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37만 명, 38만 명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점을 가기에는 조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35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중증 환자 지금 1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고 사망자 수는 또 역대 최다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기저질환자분, 고연령층인 분들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죠. 이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쪽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동네 병원 의원서도 확진 판정이 가능하고요. PCR 부하 해소될까라고 하는데 금일 또 일요일이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일부 지역에서는 비대면으로 코로나 비대면으로 일단은 진료를 하고 또 처방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단은 전문가용 PCR 검사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동네 병원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돼 즉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60세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는 일단은 바로 화이자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진료비 약 5,000원 정도만 내면 무료 검사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용입니다. 집에서 그냥 개인으로 하는 그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60대 이상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고 PCR로 또 추가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 아무튼 작년부터 나왔죠. 델타 크론 나왔는데 또 요즘 다시 또 델타 크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섞인 델타크론에 출현했다고 하면서 전문가들 아직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게 말만 델타와 오미크론 합쳐진 델타크론이다 보니까 조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들고 있어도 1% 넘게 배당 주는 종목에서 분기 배당을 주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사항이죠.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 분기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장사 삼성전자, 포스코, 한원시스템, 쌍용 C&E, 효성 ITX 등이라고 합니다. 효성 ITX가 최근에 배당을 크게 한 주당 5만 원인가요? 이게 효성 ITX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일단 분기 배당 받을 수 있는 아무튼 삼성전자, 포스코, 한원시스템, 쌍용 C&E, 효성 ITX 해서 분기 배당 받으려면 3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다른 기업들도 일단 분기 배당을 좀 많이 또 고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윤석열 관련주 또 어제는 첫 번째로 일단 건설주에 대한 사항이었죠. 현대건설, GS건설 등등 건설주가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두 번째 부분 원전 관련주 부활해서 원전 관련주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일단은 탈원전 폐지하겠다라는 또 그런 공약이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 연료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힘이 실린다고 하고, 또 최근에서는 약간 유럽에서는 또 원전 쪽에 대한 부분을 뭐 친환경 정책인가요? 해서 다시 또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원전 관련주 쪽에는 계속 호재 소식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걸었죠. 해서 원전 관련주 아무튼 당선되고 나기 전부터 이슈가 되면서 지금도 현재 뭐 두산중공업, 한전, 파워텍 등등에서 원전 관련주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가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HRS, 우진, BHI, 보성, 파워텍, 오르비텍, 일진파워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 인상 부분. 지금 현재 한국전력 적자가 엄청 심한 상태죠. 그래서 원래는 1분기까지는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고 2분기부터는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 일단 전기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원전 폐지 관련 부분이랑 전기 인상,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일단 한전이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하면 전기 인상 여부 쪽에 대해서 인상이 될 부분인지 아니면 또 미뤄질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휴지된 주식 짜고 친 고스톱에 당했나라고 해서 고의 상장 폐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알고 보면 고의, 회사 장부 숨겨라라고 하면서 고의로 상장 폐지를 하면서 말 그대로 회계 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덮고 그냥 상장 폐지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로 회계에 대한 부정 흔적 지우기, 유출된 자금 행방 알 수 없어 해서 말 그대로 상장을 시킨 이후에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상장 자금으로 한 이후에 추후에 말 그대로 고의 상장 폐지를 시킨다고 하면 이 끌어모았던 돈 그 전에 무슨 뭐 빼돌렸거나 아니면 뭐 여러 또 회계 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해서 고의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이슈 부분을 덮고 또 회사 경영진들은 또 나름 자금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상장 폐지 부분 한번 뭐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코로나에 밀리는 미 FDA 실사에서 K-바이오 개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이었죠.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미 FDA에 원래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상으로 뭔가 뭐 이게 실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현장 실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FDA 승인 자체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미 FDA의 품목 허가 관련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FDA의 해외 실사건은 단 3건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21년 4월부터 진행된 실사도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18번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2019년 한 해 동안 FDA가 해외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977번, 미국 내 생산 시설 대상 694번 등 총 1671번의 실사를 진행한 데 비해서는 사실 말 그대로 현장 실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신약에 대한 승인 일단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국내 바이오 업계 말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 회계 감리 리스크 해결되었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나왔던 소식이었죠. 그래서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20에서 30% 네,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이 또 일단 기대가 됩니다. 13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3사 분식 회계 의혹이 종결된 뒤 장내 거래가 14일 열려 투자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해서 말 그대로죠. 우리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일단은 뭐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레키로나죠. 조금 불확실성. 일단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했죠. 해서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유지했지만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목표가 하향했던 사항이었고요. 삼성증권 일단 그대로 목표가 유지했습니다. 해서 목표가를 떨어뜨린 곳은 신한투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가 조작 창구죠. 주로 검은머리 외국인 창구들. 네. 신한투자만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고 삼성, 키움, 하나 모두 10만 원대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참 그죠? 이런 사항만 보더라도 아무튼 신한 아무튼 뭔가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중국 진출 소비재주에서 리오프닝주,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주죠. 그래서 빛 못 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에 이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혈맹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한 소비재주가 리오프닝 기대감에 반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공약상에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드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었고 최근에 나온 약간 발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경제 파트너 그리고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다. 미국은 유일한 우리나라의 약간 혈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중국 관련주에 대한 리오프닝주 빚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하튼 뭐 아직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뭐 걸리겠죠. 아무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